전 세계 아까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바이오 업체 1위입니다. 전 세계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에 10개 중에 7개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바이오 의약품이 바이오가 자꾸 확 성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료받을 권리라는, 치료받을 권리. 예전에는 그것이 권리로서 인정되기보다는 뭐 치료하면 살고 못 치료하면 돌아가시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치료받을 권리로, 인권의 한 부분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임상에 관련된 절차를 완화하거나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이런 압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약처에서 관련된, 지금 요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임상에서는 좀 많이 허가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급속하게 이제 성장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판단이 조금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아까 을지로에 가면 한 60명 정도 있는 직원, 원래 길리어드의 전체 직원이 한 8,000명이 넘습니다. 1987년에 과학을 판다. 뭐 우리 저기 침대처럼, 침대는 과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과학을 판다라고 하는 모토로 회사를 창립을 해가지고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거치고, 그다음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약, 중간에서 개발 중인, 신약 개발 중인 것을 사가 와가지고 성공시키는, 우리가 말하는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이 회사 겁니다. 길리어드 거예요. 길리어드 건데, 이거를 누가 우리나라에서 대행해서 판매하고 있냐면 아마 유한양행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서 이 타미플루에 대해서 대행해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시가총액이 170조 원, 미국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1위고요. 국내에서도 특히 뭐 현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길리어드에 또 전무로 있던 분을 제가 아는데, 그분이 현대에서 스카웃을 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는 현대도 뭐 삼성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가지고 바이오 분야에 뛰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혁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모든 부분에 사회적 권위가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 전문성이 사회적 권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장착이 되는 인식이 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뭐 벤처 투자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의 벤처 투자 관련해서는 많이 이제 제도적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료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게 이게 법적 제도가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데이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큰 제약 조건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이 없던 시절에는 마구잡이로 할 때는 데이터 분야의 발전이 늘었었고, 지금은 많이 이제 발전함으로써 그게 필요로 한 시점이 되었는데, 필요로 한 시점에서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에 묶여가지고, 물론
최근에 그 가명 정보, 익명 정보라는 개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업이라든지 의료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극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전반적인 내용, 결국 미래는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법률 체계가 포지티브 체계냐, 네거티브 체계냐, 뭐뭐뭐는 해서는 안 된다. 뭐뭐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특정한 몇 년 이내에는 어떠한 그 스타트업이 법적 제도적 규제를 덜 받도록 하는 그런 그 규정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이게 혁신이 좀 스며들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사회의 어떤 권위로 정착이 되어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주식 투자 할 때 어느 분야에 투자하면 제일 좋을까? 그 옛날 그 공장에는 투자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무조건 원래 뭐 그것도 위험이 많으면은 돈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바이오 업체나 아니면은 데이터 업체, 인공지능 업체에 투자하면은 잊어버리고 묻어두면은 몇 년 후에 그 후손들에게 충분히 어떤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리걸 테크 분야는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죠? 아, 괜찮습니다. 네네네. 리걸 테크 분야는 네, 이것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이트 해주시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아까 ADP, ADSP 예, 예.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거 잠시 네,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그거 괜찮겠습니다. 네. 예. 그 지금 ADP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까지 ADP 국내에 토탈 자격 취득자가 120명입니다. 그 합격률이 1%라고 좀 알고 있고요. 그 ADP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분야에서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 가능하다는 소리는 서로서로 꼬라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ADP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은 모든 데이터 분석을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ADP 자격 시험을 치려면은 박사학위를 가졌든지 아니면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1년 이상 실무, 2년인가 모르겠습니다. 몇 년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학사학위는 또 몇 년 이상 자격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학사학위까지 없는 사람은 ADSP라고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을 가지면은 이 ADP 시험을 칠 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쪽 분야의 활성화를 하려고 그 ADSP라는 중간 단계의 그 자격증을 만들었습니다. ADSP 같은 경우도 합격률이 지금 한 40%, 그 원서를 내신 분들 중에서 합격하는 확률이 한 30% 내지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ADSP 공부하려면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하는 교재가 있는데요. 그 교재하고 다른 교재 한 권 정도, 2권 정도를 정독 한 2~3번만 하시면은 충분히 ADSP는 획득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ADSP 말고 ADP를 준비하려면 문제가 실기가 이게 극악이라고 그럽니다. 실기 저도 지난번에 실기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데이터 분석에 관련해서 다양한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우리 서대연에서 하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 이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이 실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계속 학습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도 계속 이 학습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머신러닝 관련된 분야에 기본 지식이 없으면 실기는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뭐 ADSP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구입하는 순간부터 책을 뭐 하루에 서너 시간씩 본다면은 한 달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한 달만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ADP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시간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ADSP 자격을 취득하시고 한 두어 달 정도 정독책을 좀 정독하시면은 뭐 객관식은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찍을 수 있는데요. 이제 주관식 부분, 서술형 문제가 20점이 할당되다 보니까 이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학 때 우리 논술 시험 준비하듯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서술형. 나름대로 저도 공부를 빡시게 해서 그런가 이번에 서술형에서는 제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저도 서술형 채점자가 아무리 점수를 작게 줘도 한 12, 3점, 20점 만점에 12, 3점은 주지 않겠느냐라고 위안을 하면서 복기를 해봤는데요. 그냥 출제자가 의도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쓴 것 같다. 근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잘 주면은 한 15, 16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채점하시는 분들이 후한 점수를 주셔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앞으로 이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유예 기간이 2년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실기만 통과하면 되는데요. 저도 가능하면 한 1년 이내에 실기를 한번 통과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고요. 실기 통과를 하면은 텐서플로우라든지 다른 공부도 좀 더 하고 좀 더 나가서 캐글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데이터 분야에 맛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대연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오로지 살아남는 존재하는 분야는 이쪽 분야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네이버라든지 뭐 NC소프트, 다음 다 예전에 20년 전에 나름대로 제가 충고나 조언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처음에는 제도권 내에 들어와야 된다. 어떤 벤처든지 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합법과 불법 사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계속 성장하려면은 제도권 내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플랫폼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되고 결국 나중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망할 것이다. 뭐 저는 우리 서대연의 여러분 다른 분들하고도 이제 고민을 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서 우리 그냥 단순하게 연구 모임으로만 안주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도 같이 우리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서대인이 발전하면 나 자신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어떻게 내재시킬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